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안산 그리너스 대 인천 유나이티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산은 3-4-3 전형으로 조지훈이 후방 빌드업의 중심을 잡지만 기동력 저하로 커버 타이밍이 늦다. 후반 70분 이후 체력 저하가 급격히 나타나며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수비 밸런스가 흔들린다. 제페르소는 전방 압박에 적극적이지만 수비 전환이 느려 중원 간격이 쉽게 무너진다. 사라이바와 라파의 빠른 전환 시도는 좋지만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아 공격 리듬이 끊긴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와 커버 불안이 반복되며 홈에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지 못한다. 인천은 4-4-2 전형으로 제르소와 바로우의 속도전이 팀 전술의 핵심이다. 무고사는 제공권과 세컨드볼 연결 모두 뛰어나며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는 능력이 돋보인다. 이명주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전환 타이밍을 설계해 경기의 리듬을 잡는다. 양 측면의 빠른 템포 전환은 안산의 수비 간격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특히 후반 체력전 구간에서는 인천의 스피드와 압박 강도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안산은 전반까진 버티겠지만 후반 체력 저하로 간격 붕괴가 불가피하다. 인천은 빠른 침투와 속도전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고 후반 공격 전환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체력 분배에서 인천이 압도적이며 후반 결정력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결국 안산은 수비 조직이 버티지 못하고 홈에서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서울 이랜드 대 부산 아이파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4-3-3 전형으로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완성도가 강점이다. 아이데일은 후방에서 템포를 이끌며 탈압박 패스로 공격 리듬을 만든다. 가브리엘은 폭발적인 가속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뛰어나다. 에울레르는 킥 각도가 높아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팀의 중요한 무기가 된다. 홈에서는 압박 강도와 세컨드볼 회수율 모두 높아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주도권을 강화한다. 부산은 3백 전형을 유지하지만 수비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커버 타이밍이 늦다. 곤잘로는 제공권은 좋지만 연계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다. 패시는 측면 돌파는 활발하지만 크로스 정확도가 들쭉날쭉하다. 사비에르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압박 시 실수 빈도가 높다. 결국 3백 구조상 측면 전환 대응이 느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서울 이랜드는 세트피스와 빠른 전환 플레이로 부산의 3백을 흔들 것이다. 부산은 압박 저항력 부족으로 인해 중원에서 쉽게 밀릴 가능성이 크다. 홈의 템포 유지력과 공격 루트 다양성에서 서울 이랜드가 압도적이다. 전술 완성도와 체력 유지력에서 차이를 보이며 홈에서 이랜드가 우세를 점할 경기다. 세 번째 경기 충남 아산 대 김포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충남 아산은 3-4-3 전형으로 감독 사퇴 이후 전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은고이는 전방에서 고립되는 장면이 많고 빌드업 루트가 원활하지 않다. 김승호는 중원에서 압박은 좋지만 포지셔닝이 불안해 라인업 공백이 크다. 손준호는 템포 조절이 매끄럽지 못해 전체 리듬이 자주 끊긴다. 세컨드볼 대응이 늦고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김포는 3-5-2 전형으로 전진 압박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한다. 박동진은 헌신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플라나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 디자우마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 전환과 탈압박으로 템포를 유지한다. 미드필더 라인은 세컨드볼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점유율 기반으로 풀어간다. 전술적 일관성과 체력 분배 능력에서 리그 최상위권 완성도를 보인다. 김포는 압박 강도와 전술 조직력 모두에서 충남 아산을 압도할 것이다. 아산은 감독 공백 이후 경기 집중력 저하와 리듬 붕괴가 이어지고 있다. 박동진의 전방 움직임과 플라나의 결정력이 조화를 이루며 득점 루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김포가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공격으로 원정에서도 승리를 챙길 것이다. 네 번째 경기 경남FC 대 성남FC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경남은 3백을 기반으로 빠른 측면 전환과 직선적 공격 패턴을 구사한다. 카릴 이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지만 브루노 코스타 의존도가 높다. 3백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커버 타이밍이 늦어 실점 위험이 크다. 중앙 미드필더들의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 결국 체력 저하와 수비 라인 붕괴가 후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성남은 4-4-2 전형으로
빠른 템포 전환과 간결한 역습이 강점이다. 레안드로는 대각선 침투로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고 후이즈는 결정력이 뛰어나다. 강희빈이 공백을 메우며 중원 밸런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교체 자원들의 활동량이 풍부해 후반에도 압박 강도가 유지된다. 유주환과 이정빈이 투입될 경우 공격 템포가 한층 살아날 전망이다. 경남은 전반까진 버티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붕괴와 체력 저하가 겹칠 것이다. 성남은 빠른 템포 전환과 벤치 자원의 체력 활용으로 경기 리듬을 지배한다. 레안드로와 후이즈의 조합이 경남 수비를 계속 흔들며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후반 성남의 전술 완성도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충북 청주 대 전남 드래곤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충북 청주는 3-4-3 전형으로 최근 수비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송창석은 측면 전개는 성실하지만 압박 시 볼 처리 속도가 느리다. 헤드로는 피지컬은 좋으나 포지셔닝 불안으로 라인 컨트롤이 흔들린다. 김영환은 수비 가담은 활발하지만 전환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3백 간격이 완전하지 않아 상대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자주 노출된다. 전남은 5-3-2 전형으로 호난 르본발디비아 삼각편대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간다. 호난은 전방 압박과 세컨드 볼 회수에 적극적이며 팀 공격의 리듬을 잡는다. 르본은 박스 안에서 타이밍 침투로 결정적 찬스를 만든다. 발디비아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짧은 터치로 수비를 무너뜨리는 핵심 카드다. 전체적으로 중원 점유와 템포 전환의 밸런스가 잘 유지되고 있다. 충북 청주는 체력 저하와 간격 붕괴로 경기 후반 실점률이 높다. 전남은 발디비아를 중심으로 한 빠른 전개와 연계 패턴으로 공격 완성도가 높다. 밸런스와 결정력 모두에서 전남이 한 수 위의 전력을 갖추고 있다. 결국 전남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둘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부천FC 대 천안시티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부천은 3-4-3 전형으로 공격 템포와 전환 속도 모두 리그 상위권 수준이다. 바사니는 측면 돌파와 컷백 마무리에서 확실한 공격 중심축 역할을 한다. 이혜영은 중원에서 빌드업과 탈압박 능력으로 경기 템포를 설계한다. 박현빈은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해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며 교체 자원들도 활발하다. 홈에서는 압박 타이밍과 세컨드볼 회수율 모두 높아 경기 전체 리듬을 장악한다. 천안은 3-4-3 전형으로 수비 밸런스는 유지되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느리다. 이정엽은 포스트 플레이는 좋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명준재는 스피드는 좋으나 크로스 정확도가 일정하지 않다. 이광진은 볼 배급은 안정적이지만 전진 패스의 타이밍이 늦는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 강도가 떨어진다. 부천은 공격 완성도와 템포 유지력에서 리그 최상위권이다. 바사니의 돌파와 교체 자원의 후반 에너지로 경기 리듬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천안은 체력 저하와 전환 수비 속도 저하로 후반 실점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홈의 부천이 경기 전반부터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